우리 대학교 제51대 총학생회 솔루션은 교육권 찾기 4.2 공동행동의 후속 조치로 교원 확충을 요구했으나 자세한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며 수강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선 학교와 합의했습니다. 우리 대학교 국제 캠퍼스 내 휴게 음식점 아라셈이 위탁 운영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팀은 백양로 공사 중에도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보행로에서 오토바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연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S 뉴스 정태웅. 성민지입니다. 9월 첫째 주 YBS 뉴스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수강 신청하실 때 학생 수요에 비해 수강 정원이나 강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끼신 적 있을 텐데요. 강의 수도 충분하지 않고 200명 이상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가 많은 근본적인 이유엔 교원 부족이 있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일 우리 대학교 총학생회와 연세인 교육권리 찾기 실천단 트라이어게인은 공동행동을 주최했으며 요구안 중엔 수강 신청 합리화와 교원 확충에 대한 항목이 있었습니다. 수강 신청 합리화란 예비 수강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강의 수요를 조사한 뒤 수요에 맞춰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강의를 개설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의 희망 과목 리스트에 대한 전산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몰리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 이제 수요조사에 단과대학에도 보내고 이제 학생 대표들과도 공유를 해서 수요조사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좀 받았어요. 하지만 강의가 충분히 개설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상경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문과대학 등에서 교수가 부족해 학생들의 요구가 많은 강의라도 한 학기에 하나 정도밖에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알림이에 따르면 작년 기준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명이었으며 올해는 1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OECD 국가들의 전문대, 대학, 대학원을 포함하는 고등교육 영역 전임교원 1인당 평균 학생 수인 15.6명과 비교해 약 3명 정도 높습니다. 교원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우리 대학교에서 작년에 열린 200명 이상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의 개수는 총 54개로 대학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소위 콩나물 강의실이라 불리는 대형 강의는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교 와서 되게 좋았던 점이 친구들이랑 그리고 선배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그 토의하면서 얻는 깨달음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대형 강의에서는 아무래도 총학생회는 교원 확충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7월 22일 우리 대학교 교무처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우리 대학교 학사 지원팀은 이 면담에 대해 현재 재정적인 문제 등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지만 학교에서도 교원 부족에 대한 문제는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생회는 희망 과목 리스트 분석이 늦어져 이번 학기에는 미가공된 자료를 학생들의 강의 수요로 반영하도록 권고한 상태이며 9월, 10월 중에 1, 2학기 희망 과목 리스트 분석 결과를 공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원 충원 등 예산이 관련돼 당장은 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문제 또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YBS 뉴스 박지영입니다. 우리 대학교 신촌 캠퍼스에 청경관, 고릴샘과 같은 휴게 음식점이 있다면 국제 캠퍼스엔 아라셈이 있죠. 그런데 개강하고 보니 학생들의 입을 즐겁게 해주던 아라셈이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맹진규 기자입니다. 개강 후 3천여 명에 달하는 학생이 입사한 국제 캠퍼스. 그런데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게 음식점 아라셈엔 영업 중단을 알리는 공지문이 붙어있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아라셈 위탁 운영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영업이 중단된 겁니다. 생활협동조합의 위탁운영세칙 제11조에 따르면 위탁운영업체는 매장을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A사는 이를 지키지 않아 계약을 위반한 겁니다. 아라셈은 우리 대학교 생활협동조합에서 메뉴와 가격을 관리하되
위탁 운영업체 A사의 운영을 위탁해 직접 영업하도록 했는데 A사는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외식 사업자에게 아라샘을 재임대한 겁니다. 위탁 운영업체가 다른 외식 사업자에게 재임대를 할 경우 생협에서 메뉴와 가격을 관리하기 힘들고 중간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A사와 계약해 재임대를 받은 음식점을 운영한 사업자들은 A사의 잘못된 계약 때문에 영업정지에 대한 손해를 떠맡게 됐습니다. 운영자를 선정을 하고 운영을 할 거고 대신 이번에 저희가 학교 구성원들한테 이제 사과할 일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든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이제 개발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샘을 긴 방학 기간 동안에도 운영할 수 있는 다른 위탁 운영업체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상태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아라샘이 정상 운영되려면 2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협동조합은 다른 위탁 운영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편의점에서 빵류나 야식 등의 메뉴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라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업이 겹치거나 할 때 시간이 없을 때 빨리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에게 충분한 공지 없이 일방적으로 폐쇄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불편함을 겪고 있고 빨리 해결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라샘의 운영이 정상화되려면 2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촌 캠퍼스와 달리 국제 캠퍼스에는 주변에 학생들이 이용할 만한 음식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운영 중단이 이어질수록 학생들의 불편은 더 커져만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YBS 뉴스 맹진규입니다.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팀은 공사로 인한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가 보행자 사이로 아찔하게 지나다니고 공사 중장비들이 여러 곳에 방치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문우 기자입니다. 백양로에서 중앙도서관으로 이어진 좁은 임시통로. 오토바이 한 대가 보행자들 사이로 위험하게 지나갑니다. 여기 연세로 통행 금지됐잖아요, 차량은. 근데 오토바이나 일반 차량 계속 들어와가지고 공사 차량이랑 얽히고 이러면서 엄청 위험한 상황 많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팀은 백양로 소식을 통해 공사 중에도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토바이 통행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백양로에 오토바이 통행 금지 팻말이 있지만 이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통제를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이나 저희도 아침마다 회의를 해가 유도원들이 그거 안전사고 날까 우려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불구하고 오토바이 이렇게 다니는 거를 어떤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문제.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팀 김혜련 홍보팀장은 통행금지라고 표현한 이유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남문으로 우회해달라고 권고한 것일 뿐이라며 현실적으로 오토바이 통행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음에도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팀에선 단속이 어려움이 유도 요원들의 문제라며 유도 요원들에게 단속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그게 제일 애로점이죠. 확실하게 뭐입니까 딱 우리한테 이 불법 주차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라. 그다음에 다른 민원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막아주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좀 유도리 있게 좀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느냐. 뿐만 아니라 공사 중 방치된 중장비들과 사람보다 낮은 안전 펜스도 통행로 곳곳에서 보이며 공사 차량 통행로와 보행로 간의 불명확한 구분도 공사 차량과 학생들이 부딪혀 안전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공사 중에도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기로 밝힌 만큼 백양로 재창조 프로젝트 팀에선 통행금지를 공론화하고 위험요소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겁니다. YBS 뉴스 변문우입니다. 태평양 아시아협회에서 오는 12일까지 제18기 동계 월드프렌즈 청년 봉사단원을 모집합니다.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의 각 1개 팀이, 인도네시아엔 2개 팀이 파견되며 파견 기간은 올해 12월 하순부터 내년 1월 하순까지 동계 방학 기간 중 3주입니다. 우리 대학교 재학생 중 사전교육 및 전체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해외봉사 학생 참가비는 65만 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참가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 기간 내에 지원 서류를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팀에 제출해야 하며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사항은 태평양 아시아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이번 학기부터 전공교재도서관이 기본 강의도서라는 이름으로 학술정보원에서 운영됩니다. 전공교재도서관은 학술정보원 1층 U라운지 이용자 통합서비스센터 대출 데스크에 위치하며 각 학과의 전공기초 및 전공 필수 과목들 중 학업계획서에 쓰여있는 교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24시간이며 기존 지정도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도서를 검색한 뒤 사서에게 요청하여 대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학술정보원에선 우리 대학교 교수의 신간 저서들을 구비하고 있으며 중앙도서관 6층에서 관내 열람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한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 학기를 기다렸던 분들도 또 꺼려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던 활기찬 한 학기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YBS 뉴스는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